아니, 25만 달러 간다던 비트코인이 왜 갑자기 곤두박질 쳤을까요? 정말 어지러울 정도의 상승세였다가 순식간에 추락해버렸는데 오늘 그 미스터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진짜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분위기가 어땠냐면요. 비트코인이 매일같이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면서 12만 5천 달러를 그냥 뚫어버렸잖아요. 이게 더 이상 꿈이 아니라 정말 현실이 되는구나 싶었죠.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뜨거웠던 25만 달러의 꿈이 정말 신기루처럼 그냥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겁니다. 황당할 정도로요. 가격이요? 그냥 순식간에 35%가 넘게 폭락해버렸어요. 심지어 다들 여기는 안 깨지겠지 했던 그 심리적 지지선 8만 달러 선까지 위협받는 정말 충격적인 상황이 펼쳐진 거죠. 자, 이 엄청난 폭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시장에 그야말로 환희에 가득 찼던 지난 여름, 그때로 한번 돌아가 보죠. 이때 시장 분위기는 정말 완벽한 폭풍, 그러니까 퍼펙트 스톰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미국 연기금이 드디어 투자를 할 수 있게 됐죠. 월가의 거물 블랙록이 ETF를 내놓았죠. 심지어 정부 규제까지 우호적으로 바뀌었죠. 이런 어마어마한 소재들이 그냥 한꺼번에 빵빵 터지면서 비트코인을 위로 막 밀어 올렸던 겁니다. 특히 저 연기금 소식이 엄청났어요. 규모가 무려 13조 달러. 상상이 되세요? 당시 비트코인 전체 시가총액에 몇 배나 되는 돈이 쏟아져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이 기대감 하나만으로도 시장이 그냥 들썩였던 거죠. 그리고 펀드 스트레스의 톰 리가 한 이 말. 이게 당시 분위기를 딱 보여주는 한마디였어요. 연말 목표가 25만 달러 유지한다. 이게 그냥 막연한 희망회로 돌리는 게 아니었고요. 월가의 쟁쟁한 분석가들이 진지하게 내놓은 그야말로 확신에 찬 전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장밋빛 치던 전망이 어떻게 한순간에 박살이 났을까요? 지금부터는 정말 역대급이라고 할 만한 이 갑작스러운 폭락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 과정을 하나하나 따라가 보겠습니다. 모든 건 아주 작은 균열에서 시작됐어요. 10월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관세 인하 가능성을 슬쩍 언급했죠. 이게 트리거가 돼서 가격이 11만 달러 아래로 뚝 떨어졌어요.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졌냐? 레버리지를 잔뜩 쓴 투자자들의 포지션이 강제로 청산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도미노처럼 번지면서 하락세를 더 키웠고요. 여기에 결정타로 11월에 연준이 우리 금리 인하 아직 생각 없어 하는 매파적인 신호를 딱 보내버리니까 불난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된 거죠. 결국 11월 20일 35%가 넘는 대폭락으로 이어진 겁니다. 이 충격파가 비트코인에서만 끝났을까요? 천만에요. 시장의 대장인 비트코인이 이렇게 흔들리니까 이더리움은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45%, 훨씬 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말 그대로 암호화폐 생태계 전체가 휘청거린 거죠. 그럼 대체 진짜 원인은 뭘까요? 트럼프의 관세 발언, 아니면 무리한 레버리지 투자자들? 물론 그것도 원인이지만 진짜 몸통은 따로 있었습니다. 훨씬 더 거대한 힘. 바로 워싱턴 DC에 그 답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이야기에 가장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바로 시장 유동성. 좀 어려워 보이지만 간단해요. 그냥 시장에 돈이 얼마나 많이 풀려 있냐, 즉 자산을 살 수 있는 총알이 얼마나 많냐는 뜻입니다. 이 유동성이 높으면 자산 가격은 오르고 낮으면 떨어지는 거죠. 이번 사태를 이해하는 핵심 열쇠가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정부 정책과 연준 정책의 차이가 드러나는 거예요. 보세요. 대통령의 트윗 한 방이 시장에 단기적인 충격을 줄 수는 있죠. 하지만 시장 전체에 풀리는 돈의 양, 즉 유동성이라는 연료 자체를 조절하는 건 오직 연준, 바로 연방준비제도뿐입니다. 한마디로 연준이 전체 판을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연준이 우리 이제 돈줄 좀 줄 수도 있어 하는 신호를 보내자마자 시장은 직감적으로 깨달은 겁니다. 아무리 연기금 자금이 들어온다고 해도 연준을 이길 수는 없구나. 하늘로 쏘아 올리려던 비트코인이라는 로켓에 연료 공급 자체가 끊길 수도 있겠구나 하는 공포감에 덮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현재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결국 단 하나의 이벤트로 귀결되고 있어요. 앞으로 비트코인이 다시 봄을 맞을지 아니면 기나긴 겨울로 들어갈지를 결정할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12월 10일에 열리는 연준의 FOMC 회의.
지금 전 세계 모든 투자자들의 문과 귀가 바로 여기에 쏠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파월 의장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시장의 운명이 갈릴 테니까요. 결국 비트코인 앞에 놓인 길은 딱 두 가지입니다. 자, 표를 보시면요. 만약 연준이 지금은 인플레보다 고용이랑 경기가 더 중요해 하면서 금리 인하 신호를 준다? 그럼 다시 강세장이 시작되는 봄이 오는 거고요. 반대로 아니야, 아직 인플레이션이 무서워, 금리 인하는 신중해야 해, 이런 입장을 고수하면 그럼 기나긴 빙하기가 계속되는 거죠. 이 모든 게 연준이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결국 이걸로 귀결됩니다. 비트코인의 미래는 과연 그 기술, 코드로 쓰여지는 걸까요? 아니면 연준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쓰여지는 걸까요? 모두가 탈중앙화된 미래를 이야기했지만 역설적이게도 지금 당장 비트코인의 단기적인 운명은 가장 중앙화된 기관인 연준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직면한 냉혹한 현실인 거죠.